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스포츠계 성폭행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에게 중학생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감독은 교육의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것뿐인데 자신의 권력인양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죠.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적용 사례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논의 중입니다. 기업은 주주가 준 권한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국민 노후자금 관리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연금도 이번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거고요.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잠시 건네받은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이번에는 폭풍으로 걸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영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김응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의회 표결 전에도 부결 쪽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이렇게 200표 넘는 표차로 부결되리라고는 저는 예상 못했거든요. 박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한 거의 200표 가까이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열어보니까 230표, 30표, 굉장히 많은 표차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 표결 직후에 메이 총리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멘붕이라고 하죠. 네. 허탈함이 역력했어요. 의회 연설에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브렉시트를 찬성한 국민의 뜻을 거스리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지만 결국 자기 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탈표가 지난번에 지난 12월 달에 잠깐 찻잔 속의 태풍이었던 불신임 투표. 네. 그때 메이를 반대했던 거의 그 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동안 설득 못했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메이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었죠. 브렉시트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건 브렉시트도 아니다라고 공격하고 있었고요. 당내에서. 그래서 당 밖에서는 결국 브렉시트 하자는 거 아니냐. 네. 우리는 브렉시트 못 하겠다. 국민투표 다시 하자. 이런 야당. 그 사이에서 결국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메이 총리는 아마도 이렇게 큰 표차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물러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지 않았는가. 왜냐면은 사실 메이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브렉시트를 위해서 진짜 브렉시트 때문에 수상이 됐고 브렉시트 때문에 계속 브렉시트만 가지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아쉬울 겁니다. 그럼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기존의 의석 구조에서 다시 한번 정부 구성을 시도를 하겠죠. 위원내각제는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새로운 이제 정파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정당들끼리 새로운 수상이 나오게 되면은 굳이 총선까지 안 가도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보수당에서 바라는 바고요. 네. 노동당에서는 어차피 되겠냐, 그냥 총선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당 입장인데 그 이유는 보수당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에 약간 좀 인기가 떨어졌고 노동당이 좀 인기가 반사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치 지형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건 영국이 경량 속에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예상했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에 대해서 항상 크게 반응을 해왔고요. 네. 이게 뭐 부결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동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금융시장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실물시장에서 이러한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나타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히려 파운드화는 부결 직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외환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 어떤 거기 참가자들도, 플레이어들도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요. 일단 이번에 그 표결에 붙여진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이 도대체 뭐가 담겨 있었길래 부결됐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겠지만 당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이었습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영토 문제로 비결이 되는데요. 네. 현재 그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의 전환 기간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 그때까지 이제 EU하고의 그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안전장치를 두겠다는데 이 안전장치가 문제입니다. 네. 안전장치라 하는 것이 지금 북아일랜드는 그대로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내에 그대로 두겠다. EU에 두겠다는 것이고 네. 브리튼 섬은 관세동맹 안에 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얘기는 뭐냐면 북아일랜드와 브리튼 섬 사이에 뭔가가 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영국의 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장치를 영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U하고 합의를 해야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건 반발하는 그런 영국의 주권을 팔아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미적지근하게 제대로 된 브렉시트가 아니라 이건 브렉시트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는 합의안을 가지고 이거 브렉시트라고 하니까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 찬성론자에게도 메이 총리는 공격을 받았고 반대론자에게도 공격을 받았단 말씀이 바로 이 합의안 내용이 합의안 내용이요. 네, 때문에 합의안 내용 반대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국은 브렉시트 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이러는 겁니다. 네. 합의안이 부결됐다는 게 브렉시트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유럽은 지금 계속 그렇게 영국을, 그렇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한여름밤의 꿈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 살살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유럽 법원에서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브렉시트를 아예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좀 내렸고요.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하면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이 된다면 철회가 안 되고요.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네, 일단 노딜 브렉시트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냥 3월 29일 날 나가는 거니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73년도에 영국이 여기 유럽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네. 그 뒤에 계속 이제 그 관세동맹 차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고 이제 무관제로 서로 왔다 갔다 했고 사람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한 50년 만에 이제 다시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그 경제 흐름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일단 당연히 관세 장벽이 크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그거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건이 유럽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조사해야 되고 이 물건이 밀가루인지 마약인지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 교육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아마도 단기적으로나마 거의 그냥 스탑되지 않을까, 그냥 중지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 인력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가보시면 이제 EU 측 창구에서 그냥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비EU 측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 유럽에서 서로 교환학생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이제 유럽에서 다 장학금을 주는데 일단 그것도 당장 막히게 되고요. 그렇겠죠. 연구하는 것도 다 막히게 되고. 유럽에서 만약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무슨 운전면허증을 딴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보다 서로 지금까지 완벽하게 서로 통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만약에 영국에서 받았으면 그럼 유럽에서 또 받아야지. 그죠? 영국에서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받았으면 유럽에서는 안 되니까 유럽에서는 또 받아야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이제 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죠. 이렇게까지 유럽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네. 몰랐던 거예요. 영국에서 내에서. 영국에서. 네네. 영국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구나. 내가 이거 하려고 해도 타격이고 저거 하려고 해도 타격이고 그리고 우유를 살려고 해도 우유를 살려고 했더니 우유가 많은 부분이 5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다든가 네. 이런 겁니다. 네네. 지금 위원님이 그 불편함 이야기도 해주셨고 국내 총생산의 8%가 줄고 실업률이 7.5%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25%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가운데 왜 영국은 도대체 브렉시트를 하려고 합니까? 브렉시트 찬성 논자의 논리는 여전히 초창기에 혼란은 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 감내할 수 있지만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영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정책,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이다. 영국은 옛날부터 자유무역을 해왔으니까 네. 유럽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전 세계에다 자유무역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또 이제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무역 특혜 협정도 맺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낫다. 이런 경제적 자신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에 네. 지금 이 영국의 자신감이 근자감입니까? 그러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그 영국인들 특유의 본인들에 대한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자랑 이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후자로 보이고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게 통용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벽을 쌓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EU하고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하고 더 장벽을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EU하고 장벽을 올리고 나서 다른 나라하고 장벽을 내리겠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옛날 유럽의 정치에서 유럽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영국이 갖고 있던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영국 나름의 약간 상대적 독립성, 배타성 결국 이런 것도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낮은 그 계층에서는 사실은 유럽 통합을 통해서 별로 혜택을 본 게 없다. 오히려 네. 많은 이민자로 해서 내 직업이나 데려와졌다. 그리고 내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이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네. 그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서 이제 좀 EU에 대한 배타성이 국내 가운데 좀 생겼군요. 예, 많이 생겼고, 근데 결국 이제 그 희생양인데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이 없고 내가 월급이 안 오는 것이 바로 이 유럽 통합 때문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생양을 삼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이제 이쪽 그 계층 사람들의 그 반응이 그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너한테 큰 손해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손해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브렉시트 찬성할게.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 어떠한 논리라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논리의 문제가 아니군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꼭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떠한 소외감, 물분, 박탈감에 대한 어떤 그 표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잘 굉장히 이런 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시킨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위원님. 네.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정부는 영국 하원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이 적절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관계되는 분야 사람들은 타격이 있어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무역하는 네.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여행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유심히 관찰하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영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네. 정부와 협의해서 푼다든가 뭐 이런 식의 걸 갖다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정부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그 영국이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다고 하던데요. 교역량이 많아졌습니다. 한EU FTA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한EU FTA 때문인 건데 이렇게 되면 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산 수출 수입품에 네. 적용되던.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무관세로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10%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위스키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냥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20% 이제 관세가 붙을 것이고 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요새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무관세였는데 그것이 2.7%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그동안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원유와 석유 정제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해왔습니다. 무관세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막히게 되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한영무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한 141년에 한 140억 불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경기 중계도 브렉시트 이후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요새 과거에는 보면 방송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국내에 공급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외국 방송업자가 우리 국내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국내 업자가 그 방송을 배분했는데 한이 FTA 이후에 국경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일부를 갖다 그걸 텄습니다. 곧장 그 배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더 이제 빨리 가격이 싸게 이제 그렇게 공급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어쨌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죠? 국내 업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물론 계약하기에 따라 다른 점은. 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한두 경기, 좀 늦게 갑자기 처음에, 방송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네요. 제가 정부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황을 보고 적절한 대책을 네.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원께 질문 드릴 사항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노딜, 네네. 예, 노 브렉시트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일로 되면요. 네. 노딜로 되게 되면 일단 이번 봄에 단기적으로 이제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그 충격은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유럽도 충격을 받고 한국도 부분적으로 충격을 받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경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년 동기비를 하다 보니까 3월 말 4월 초에 뭐 우리의 대유럽이라든가 대영국 교역량이 아마 급감을 하거나 좀 그런 타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좀 부분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충격이 결국은 앞으로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그 충격은 지난번 2016년도 그 국민투표와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